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주말을 보냈는데 쉬고 온 느낌이 아니고 네. 일하고 온 느낌이잖아요. 조금 그렇죠. 주말 내내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그 전후로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견들도 분분해서 이 내용 봤다가 저 내용 봤다가 저희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공동 기자회견이랑 공동 성명문 발표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생중계로 봤거든요. 네. 다 보고 나서 됐어, 나 다 정리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후속 보도와 함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여기에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장 개장 전에 이 내용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다 저희가 정리정돈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뉴스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투자 뉴스. 먼저 국내 4대 그룹이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모더나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또한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찾아간 건 경제 활성화와 또 한미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굵직한 이슈 중에서 딱 4개만 뽑았는데도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도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 개장이 이때만큼 궁금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으로 21일 미국 증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8%,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BTS의 신곡 버터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공개된 버터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1억 82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잇따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 연쇄 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전략 잡을 만한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참 오래전서부터 4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정리해드렸던 투자 계획들 확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다 채워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딱 이제 44조 원 투자 계획까지 저희가 밝힐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20조 원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기정사실화 됐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 이렇게 나왔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8조 1,400억 원의 투자 규모 계획을 내놨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드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까지도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1, 2공장 3조 원씩 그리고 포드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 3조 원 그리고 3, 4공장까지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3조 원 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하기로 했고 또 2025년까지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붙습니다. 5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막 20조, 8조, 3조 이렇게 가다가 네. SK하이닉스 1조 보니까 1조라는 돈이 왜 이렇게 적어 보이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시총 2위 종목인데 한 이쯤에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너무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R&D 센터 건립에 1조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굉장히 큰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 가능할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런 뭐 대미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또 백신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미국과 한국이 백신 파트너십 강화 소식 전달이 됐습니다. 뭐 주요 골자는 미국이 가진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에 한국의 생산 능력을 더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뭐 4가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장 영향을 받을 내용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이 MOU입니다. 여기서 꼭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건 모더나의 백신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원액을 수입해 와서 그걸 그냥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네. 뭐 일종의 포장이죠. 병입 그걸 단계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균 상태로 병에 잘 담아 판매하는 것에 대한 MOU라는 것. 뭐 일각에서는 뭐 원료부터 우리가 다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연구 개발 MOU 그리고 국군의 55만 명 뭐 백신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얼마나 이 백신을 비롯해서 CMO 기술을 잘 갖춰놨는지 그에 대한 인정받는 정도의 계기였다 판단이 됩니다. 백신 국내 위탁 생산 현황을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노바백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소식이 좀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접하고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되는 건 코로나19 백신 기술 우리 좀 자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국내산의 백신을 생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백신 스와프가 없었다. 뭐 없을 것이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기대가 일부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고요. 시장에서 관련주로 뭐 엮어간다면 결국엔 백신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노바백스 관련주, 그리고 이러한 백신이 다 맞게 됐을 때 집단 면역 후 여행, 항공, 소비 쪽 뭐 좀 봐야 되나? 이런 기대감들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모더나 관련주, 삼바, 이 원액은 수입한다라는 거에서 좀 기대감 낮춰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또 원재료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그 출근 전에서도 내용 준비하지 않았어요? 백신이 아니고요. 오늘 원전입니다. 아, 원전만 합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예고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이겁니다. 잠시 네. 후에. 예. 원전 관련해서 그 한미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도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에 다시 한번 해외 원전 수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 출근 전으로 한번 했었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잠시 후에 출근 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박민희 앵커가 진짜 영혼을 갈아서 오늘 대본을 준비했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내용 중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봤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그러면 우주 산업 관련해서 좀 협력도 강화되고 뭔가 사업이 더 진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5G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6G 얘기까지 나오면서 35억 달러의 공동 투자 소식도 나왔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첨단 과학 분야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분야 당연히 증시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고 이런 관측 때문에 사실 지난 금요일장서부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기술, 비추로테크, 보성파워텍, BHI가 모두 강한 흐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서 BHI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10%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기록했고 이외에도 관련주,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에서 3%씩 강세를 기록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지금 엮여있는 종목이요. 반도체, 배터리, 너무 전기차, 많아요. 원전, 뭐 인공위성 관련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안에서 좀 선별하는 작업 포인트 맞춰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어서 진만쌤과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카메라 받기 전에도 진만쌤과 함께 종목이 너무 많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다 정리되겠죠. 국내 4대 그룹의 투자 소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혜지를 뽑아내고 전략 짜야 될지 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워낙 대규모였습니다. 40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를 좀 연발할 정도로 이제 좀 대규모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돈을 쏟아붓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하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대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주가 수혜주를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나 부품 쪽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계약 수주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주목하자 하고 이제 새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목표가랑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네. 뭐 삼성 오스틴 공장에 이제 한 20조 원 가까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한 14나노 공정으로 좀 약간 구형 공정을 쓰고 있는데 이제 5나노 즉 이제 EUV 장비가 들어간다, 노광 장비가 들어간다는 지금 이제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실제로 보도 자료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실제 뭐 세금 같은 문제 때문에 좀 협업이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간다면은 또 장비주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원익 IPS, FST, 동진세미캠 세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원익 IPS는 워낙 이제 삼성전자 1차 벤더로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뭐 1분기 이제 비수기인데도 실적 선방을 했기 때문에 2, 3분기 혹은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장비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5,000원 정도로 제시 드릴 수 있고요. FSD 마찬가지로 EUV 장비주입니다. 이제 펠리클과 그다음에 칠러, 즉 이제 온도를 잡아주는 것과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를 긁는 데 쓰는 장비 관련주로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차 벤더고요. 이제 목표가 35,000원 제시 드릴 수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이제 포토레지스트리라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장비주보다는 장비와 비슷한 장비 소재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국산화 작년 이제 재작년 일본과의 좀 이제 그런 이제 무역 분쟁 때 좀 수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한 종목이고요. 이제 세계에서 네 개의 기업밖에 국산화를 성공하지 못한 이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는 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또한 좀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토픽으로 원익 IPS, FST, 동진세미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지난 5월 17일에 저희가 그때도 4대 그룹 투자에 40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해 주신 게 겹치는 종목은 원익 IPS고 그때 현대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한우 시스템이랑 LNF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두 종목은 그러면 지금 관심에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관심주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대로 관심주로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쪽 투자 방안이 조금 더 아름답게 나왔다.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주로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투자 관련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방안에 그대로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종목만 좀 다뤄봤고요. 또 나머지 두 가지 종목에 있어서는 또 그대로 이제 투자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뉴스가 크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지난주부터 계속 팩트들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조금 더 집중을 해줬거든요. 이 세 종목들 오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백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해석들도 분분하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좀 분분한데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조금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DS 이제 원액까지 생산하는 방법으로 조금 기대를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DP 방식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가는 이제 만약에 단기 수급 정도만 몰리고 이제 좀 윗꼬리를 남기는 모양이 조금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금액 로얄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지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사실 모더나도 이제 스위스 이제 론자의 원액 생산 방법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로얄티를 써서 생산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DS 방식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장 생산을 하기에는 DP 방식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얘기와 함께 사실 DP 방식도 어제 영업이익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만 이제 DS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1온스당 이제 한 4달러 정도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에서 1차적인 부담이 전고점에서 이제 좀 매물이 출회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모더나와 화이자와는 달리 조금 이제 이제 좀 저온 냉장고로서도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과 함께 동남아 쪽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다. 노바백스가 이제 좀 시각적 검증이 끝날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다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백신도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제 목표가는 하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이제 그런 고점 매물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90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잘 눌려 있습니다. 즉 이제 업사이드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19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메이저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일신바이오입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때 정말 이제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 즉 이제 온도 보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 까다로운 콜드 체인 관련주로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이제 콜드 체인 냉장고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이제 수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콜드 체인 관련주, 주사기 관련주도 한 번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납품 이력이 있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9,000원 제시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뭐 절대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장단기 관점에서 세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우스뷰라기보다는 지금 팀장님이 예전에 뭐 100만 원 여기서 얘기를 하셨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향 사인인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100만 원보다는 조금 9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단기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는 건 고점에서 언제든 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실망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하향. 뭐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이제 멀리 본다면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조금 그 사익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월요일에 말씀하시기로는 월화수까지는 뭐 강세를 기록할 수 있겠으나 한미 정상회담 가까울수록 그때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 이슈가 지나간 이후에는 약간 투자 의견을 하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전략에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해서 이거는 이미 증시에서 좀 반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전 동맹과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상 이제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제 결실이 있던 부분이 좀 원전 부분인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뭐 원전을 조금 안 쓴다는 그런 말과 함께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덜 받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장 자체 또한 많이 가치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A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전을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SAMR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탄소 중립이죠. 앞으로 이제 메인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당장 이제 내가 원전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기업이 원전 사업에 진출하기에는 이미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워낙 꽉 잡고 있기도 하고요. 시장 파이가 적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사실 이제 뭐 많이 종목이 워낙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는 이제 두산중공업, 한전 KPS, 보성파워텍 세 가지 종목을 좀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이제 원전기의 TSMC가를 꿈꾼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주가 또한 뭐 유상증자로 인해서 뭐 워낙 주식수가 많아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눌려진 상황입니다. 이제 뭐 작년까지 해서 이제 전고점 이제 18,000원인데 아직도 이제 13,000원, 14,000원대에서 주가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미국 뉴스케이가 미국 이제 원전 기업이죠. 이제 미국 뉴스케이가 공급 계약도 맺은 적이 있고요. 작년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SM에 관련 수주 이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과감하게 좀 이제 좀 바이콜 의견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이고요. 만약에 SMR 사업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 한 2, 3년까지 보실 분은 뭐 3만 원까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한전 KPS는 뭐 이제 한국전력 기술의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원전 쪽에 이제 기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한전 KPS가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뭐 배당적인 매력도 있고 좀 공기업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률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뭐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목표가 44,000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보성파워텍입니다. 뭐 가벼운 주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일신바이오처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한전 KPS를 좀 이제 주요 공급사로 기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에 하락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 KPS, 보성파워텍 세 가지 종목을 좀 원전 추천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와 백신 그리고 원전 관련주까지 이렇게 원석을 한번 가려봤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